안녕하세요. 내소사 안내를 맡은 포 교수님 해공입니다. 이제 내소사를 함께 둘러보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천왕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의 네 방위를 수호하는 천신입니다. 따라서 사천왕문에 모신 사천왕상은 사찰을 수호하는 수문장을 상징합니다. 사천왕문에 걸린 주련에는 내소사에서 주석하셨던 근대의 선지식인 해안 큰 스님께서 지으신 오도송이어 깨달음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의 해석은 내소사 홈페이지에 해안 큰 스님 소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찰 안으로 들어가서 사천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국천왕은 비파를, 증장천왕은 칼을,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다문천왕은 보탑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소사의 자랑인 국보, 내소사 고려 동종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이 동종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고려 고종 9년 1222년에 내변산에 소재한 청림사에서 제작되었으나 청림사가 폐사된 후 오랫동안 매몰되었다가 조선 철종 4년 1853년에 내소사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고려 후기의 동종으로서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12월 26일에 국보로 승격되었습니다. 내소사 동종은 전통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입상 화문대와 음통의 세부 장식에서 고려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주조 기술이 반영되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명문을 통해 봉안사찰, 조성시기, 주종장 등 제작 전반에 대한 내용도 파악되었습니다. 이 동종은 고려시대 13세기 범종의 양식과 장인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고려 동종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림사가 불타버리고 절의 자리에는 마을이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터를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땅 속에서 큰 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종이 바로 국보인 내소사 고려 동종이었습니다. 이때는 철종 4년 1853년이었는데 그러나 종을 땅속에서 발굴해도 도무지 소리가 나지 않는 벙어리 종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고심 끝에 종을 치면서 변산 안의 모든 절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암동의 계암사, 중계실상사, 모든 절 이름을 다 부르며 치다가 돌개 내소사 하며 치니까 비로소 우웅 하고 맑고도 우렁찬 종소리가 변산 안에 가득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내소사로 옮겨졌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 중인 종은 범종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범종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 문화에는 사물놀이가 있죠. 절에도 사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범종, 법고, 모거, 운판이 바로 사찰의 사물입니다. 종소리는 명부세계의 중생을, 북소리는 모든 축생을, 모거 소리는 물속 생물을, 운판 소리는 날짐승을 제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내소사라는 현판이 보이시나요? 저기는 설선당인데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연등 위로 보이는 건물은 복내루입니다. 저기 현판이 보이시나요? 계단을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600년이 넘는 건물이었는데 19세기 초에 화재로 소실된 후 다시 지어져 현재는 20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이 누각 안에는 여러 개의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시인 정지상의 시, 변산 소래사를 비롯한 여러 시가 있고 그 외에도 중창기, 송덕기 등의 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3층 석탑이 보입니다. 3층 석탑이란 이름처럼 처마처럼 생긴 부분이 3개가 보입니다. 이 1층 아래에는 이중으로 기단이 있습니다. 모습이 어디서나 석가탑과 비슷해 보이지요? 이 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이지만 통일 신라 시대의 양식을 따라 건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방금 언급한 설선당입니다. 이 건물은 미음자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면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건물 일부를 2층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설선당은 조선 인조 무렵에 건립되어 약 40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현재는 전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 위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잠시 내소사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내소사는 백제의 무왕 34년, 즉 633년에 창건된 전통적인 문화재 사찰입니다. 따라서 약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지는 1600년이 넘었으므로
내소사는 우리나라 불교 역사와 함께한 중요한 사찰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고 조선 인조시대 약 400년 전에는 청민선사가 중건하여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많은 쇠락을 겪었지만 1980년대에는 우암 해산선사께서 전각과 요사를 정비하고 복원하셔서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대웅전이라는 아름다운 글씨의 현판이 보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명필로 유명한 원조 이광사 선생의 작품입니다. 또한 설선당 현판과 내소사 현판도 이광사 선생의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라이벌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법당은 앞서 언급한 대로 약 400년 전 조선 인조시대에 중건되었으며 보물 제29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당으로 이동. 먼저 부처님께 합장 반배를 올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살에는 원래 단청으로 꽃끝 종류에 맞는 색이 칠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청이 습기와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히 풍화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당시의 단청 안료를 완전히 복원하지 못하고 보존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양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사찰의 문양으로 자주 사용되는 연꽃을 비롯하여 해바라기, 국화 등 다양한 꽃 문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왔으니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깥으로는 단청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햇빛을 덜 받아서 특히 천장 쪽에는 단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단청은 이제 300년이 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청 중 하나입니다. 법당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양옆으로 협시불이 놓여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법당 현판에 대웅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처님의 가사 모양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모습이고 손 모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것입니다. 협시불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불이라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아미타부 부처님의 협시불이라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됩니다. 오른편으로는 신중단이 보이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불교를 옹호하는 천상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왼편 뒤쪽에는 지장 탱화가 있고 왼편에는 조사 스님의 영정이 있습니다. 내소사를 중흥하신 해안 큰 스님과 우암 큰 스님이시며 법당 뒤편으로 가면 영산 회계 불탱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 개불탱은 야외에서 큰 법회를 지낼 때 사용하는 갯불로 300년이 넘는 문화재로 보물 제268호입니다. 보존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참고하시겠습니다. 상단탱화 반대편에는 커다란 후불벽화로 관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통 후불벽화로 벽면을 거의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후불벽화는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각도가 잘 나오지 않으니 이번에도 자료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백의 관음보살 좌상의 눈을 바라보면 눈이 따라오는 듯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 눈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사 법당에는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앞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대들보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가로지르는 것을 포라고 하는데 그 포 중에 하나가 목침 크기만큼 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불타서 조선 인조 시절에 다시 중건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이야기를 다룬 전설입니다. 대웅전을 다시 짓기 위해 내소사에 계셨던 노스님께서 당시 소문이 자자한 훌륭한 목수를 수소문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목수는 기둥이나 대들보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 맨날 대패로 목침만 깎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절에는 나이 어린 사미 스님이 계셨는데 슬그머니 화가 나 목침을 감췄습니다. 사흘이 지나 목침 깎기 3년이 되던 날 목수가 드디어 대패를 버리고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목침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목침을 다 세고 나서 목수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연장을 챙겨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법당을 짓는 일이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목침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직 제 정성이 미흡한가 봅니다. 가지 말고 계속해서 법당을 짓도록 하세요. 목침이 그대의 열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목수는 그날부터 순식간에 법당을 지었습니다. 과연 그 법당에는 목침 하나만큼의 빈 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설은 내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당을 나와서 여기는 조사전이 있습니다. 현판에는 조사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소사에 주석하셨던 여러 조사 스님들을 모신 전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지장전이 있습니다. 지장전은 말 그대로 지장보살님을 모신 전각인데 여기서 49제나 천도제를 지냅니다. 이제 안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는 지장보살님을 모셨고 양옆에는 협시불로 무독기왕과 도명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편으로는 옛날 관리의 모습을 한 상이 10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명부세계, 즉 저승을 관장하는 10명의 왕입니다. 바로 명부시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장전을 명부전이라고 하는 사찰도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영단이 있는데 고인들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이상으로 내소사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내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